DSR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금 치를 때 DSR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자만 내는 대출 DSR 계산법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좀 사연이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신용대출 7천만 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대출 2,500만 원이 있는데 한 9,500 정도 되는데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중도금 대출을 4월부터 받기 시작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4차례에 걸쳐서 총 3.2억 원 대출을 예정이시고요. 자, 이분의 첫 번째 질문은 DSR이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만 내고 있다면 내고 있는 이자액만으로 DSR을 계산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 한 개 주신 게 있고요. 일단 질문을 좀 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중도금 대출 총 3억 2천이 예정이 되어 있으신데 중도금 대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대출, 연금대출 포함해서 DSR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것도 질문 주셨는데 근데 이걸 왜 궁금해 하시나 보니까 3번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4월 중순경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가 3억 정도 되는 물건을 개인이 대출로 가능할지 이걸 물어보시는데 기대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연금대출 포함해서 DSR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연봉을 안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연봉이 없다. 연봉이 없어요. 근데 네. 딱 얘기만 들어도 저는 대략 알겠어요. 이분은 이제 일단은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자만 내고 있는 7천만 원, 공무원 연금 대출 2,500만 원이 있는데 9,500만 원이라는 대출이 있잖아요. 네. 보통 지금 집을 사서 뭐 신혼부부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넉넉 잡고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왜냐면 신용대출 7천만 원을 받으려면 그쵸. 그래도 4, 5천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4, 5천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상태로 중도금 대출 막 실행하잖아요. 네. 그대로 다 실행하잖아요. 네. 잔금 치를 때 DSR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자만 내고 있는 신용대출 7천만 원. 네. 이거 5년 원리금 균등 분할로 계산합니다. 아, 이자만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신용대출이 만기일시 상환이라는 상품이에요. 네. 1년에 7천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돼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근데 1년 후에도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1년 있다 갚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은행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또 연장을 해주고 또 연장을 해줘요. 그럼 7천만 원을 보통 한 5년은 연장해줘요. 5년. 네. 그래서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월불입금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해서 이자만을 DSR 계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월불입금을 계산을 해서 그걸 DSR에 포함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억울하실 수는 있겠다. 좀 억울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공무원 연금 대출 뭐 이자만 납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DSR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이자만? 아니면 아니요. 이것도 똑같이? 원리금으로. 네, 5년. 아, 빡세구나. 신용대출도. 네, 신용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돼요. 아, 그렇네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4월 중순경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락자금 대출? 경매하시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3억 정도 되는 물건은 개인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DSR 때문에? 가계대출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이게 연봉이 뭐 4,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네. 신용대출 포함해서 보통 뭐 3%대 후반 이렇게 되게 싸게 받는다고 은행에서 네. 가정했을 때는 한 5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한 4억? 신용대출이 아예 없을 때 네. 얘기예요. 네. 근데 9천만 원이 원리금 돌아간다고 하면 3억대는 경락자금 대출이 될까요?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가계대출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DSR에 걸리는구나. 네, 매매사업자 내고 사업자 대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네, 매매사업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빼놓고는 하면 안 되죠. 또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쵸. 딱 봐도 공무원이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DSR 차주가 모든 대출에 연간 원리금 이자만 내고 있는지 가능 DSR 산정이 되는지 궁금한데 DSR 산정이 됩니다. 5년 원리금으로 계산하면 돼요. 1번은. 네. 2번은 4월에 중도금 대출 시행 예정인 중도금이 가능했을 때 신용대출, 연금대출 포함해서 DSR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근데 연봉 5천이라고 하더라도 DSR 오바예요.
중도금 대출 다 받으면. 그럼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다 나와요. 아, 중도금 대출은 나오고. 본건으로 이제 나중에 전환은 될 때 네.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로 다 받아서 잔금 치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중도금 대출 받은 걸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대환을 하나요? 어떻게 아니요, 돼요, 시스템이? 보통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동마다 은행을 딱 정해줘요. 네. 여기는 국민은행 무슨 지점, 여기는 신한은행 무슨 지점, 여기는 우리은행 무슨 지점, 뭐 이렇게 쭉 정해줘요. 네. 그 은행을 가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일단 네.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일까요, 신용대출일까요? 담보대출인가요? 중도금 대출은 신용대출이에요. 아, 문건이 그래요? 없어요. 아직 등기가 안 나왔으니까. 네, 등기가 안 났으니까. 그러면 이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을 하는 게 본건으로 전환한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본건으로 전환할 때 어쨌든 매매를 할 때 DSR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DSR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다 나와서 내가 잔금까지 치렀어. 중도금 대출을 뭐 1차, 2차, 3차, 4차 낸다고 해도 저희 끝이 아니에요. 잔금할 때 또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자란 거. 아, 그렇구나. 그때 그럼 또 대출이 안 되면은 계약이 분양이 취소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든 근데 맞추겠죠. 세입자를 맞추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뭐 어떻게 대출을 알아본다든지 정 안 되면 은행은 40%지만 네. 새마을금고 신의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DSR이 좀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런 데도 확인해 본다든지. 그리고 걔네들이 시행사가 정해주는 은행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금융권도 있어요. 찾아보면 뭐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서도 나머지 잔금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이분께서는 지금 경락잔금 때문에 질문 주셨는데 사실 경락잔금도 경락잔금이지만 본건대출 전환할 때를 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대출이 이게 어려워. 네. 아,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아직 그쵸. 멀었으니까. 그래, 맞아.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4월 중순기는 경락잔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이게 1금융권은 안 되겠지만 또 타 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능할 수도 보통 있고. 만약에 10%라는 돈을 네. 경매를 하면 보증금이 감정가의 10%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돈을 10%를 냈어. 그치, 이미 냈다면. 이미 냈다면 포기할 수가 한 없잖아요. 3천만 원 내셨겠네. 뭐 3억짜리면 네. 뭐 3천만 원 냈어. 2억 7천원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어.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세입자를 맞추나요? 세입자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세입자를 맞추기는 쉽지 않고 이 대출을 받기는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다 안 나온다면 네. 대부업체에서 이때 받는 거예요. 대부업체에서 받고 그거를 나중에 보통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하는데 DSR이 안 맞는 걸로. 근데 이분은 직업이 공무원. 공무원이어서 네. 어려울 거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은 받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아, 그렇네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점이 되는 것도 분명히 살면서 있는데 네.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의 안정성, 네.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직업이 인정받을 수 없어서 다른 네. 직업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는 다른 직업을 통한 대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3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경락잔금 대출 경매에서 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중도금 대출 이런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신용대출만 가정했을 때도 경락잔금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DSR이 이미 됐죠. 이미. 아, 그래요? 네. 9천만 원을 네. 자기 소득의 40%로 5년 동안 전액 상환한다 그러면 훨씬 높죠. 9천만 원 원금만 5로 나누면 한 2천만 원씩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천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네. 연봉이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잖아요. 이분은 이미 DSR이 오바가 되신 거죠. 아, 그렇구나. 9천 얼마에 계산 빠르다. 네, 이미 DSR이 오바예요. 이미. 아, 그렇구나.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으실 때 보증금 넣은 게 있으시면은 그게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실 텐데 그거를 잘 회수를 하는 전략. 아,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좀 이게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아, 여러 맞아. 가지- 배우자가 있으면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행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